2012년 7월 태릉 선수촌 복싱 훈련장. 런던 올림픽을 며칠 앞둔 선수들의 훈련이 그 어느 때보다 맹렬하다. 복싱 국가대표 신종훈, 88 서울올림픽을 끝으로 금맥을 캐지 못하고 있는 한국 복싱에 오랜만에 등장한 기대주다. 24년 만이죠, 이번에 나오면. 실력이나 노력이나 나무랄 것 없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 첫 올림픽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위에서 많이 기대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 또한 기대도 많이 되고 좀 설레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즐기려고 하고 있고. 한국 아마추어 복싱에 무려 24년간 올림픽 금메달은 없었다. 몸 관리 잘해가지고 남은 기간 후회 없이 해서 반드시 금메달 딸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억 속의 마지막 복싱 금메달. 바로 24년 전 88 서울올림픽에서 복싱 라이트 미들급의 박시연이 딴 금메달이다. 그런데 수상을 위해 박시연이 시상대에 오르자 장내가 술렁였다. 그것은 분명 환호가 아닌 비난 섞인 야유였다. 과연 그날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88 서울올림픽 대회 마지막 날, 우리나라는 복싱에서 김광선, 박시연 두 선수가 금메달을 보태면서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순위 4위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개의 금메달을 끝으로 우리는 올림픽에서 복싱 금메달을 24년 동안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광선, 박시연의 이 두 개의 메달은 더욱 의미가 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금메달에는 또 가슴 아픈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1948년 런던 올림픽에서 플라이급 한수원의 동메달을 시작으로 80년대에 들어 전성기를 맞은 한국 복싱. 84 LA 올림픽에서 신준섭 선수가 한국 복싱 사상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며 황금기를 맞는다. 아마 복싱이 이제 붐이 될 때가 이제 82년 누델 아시안게임하고 7체급에서인가 금메달 땄었을 거예요. 저도 물론 그때가 금메달 땄었는데, 그러면서 아마 복싱이 인기가 막 상승하면서 86년도에 전체급을 다 휩쓸었습니다. 아마 복싱 시합에서 전체급을 휩쓸었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얘기가 될 수 있는 얘기죠. 그리고 88 서울올림픽에서 플라이급의 김광선이 금메달을 목에 걸며 그야말로 한국 아마추어 복싱의 정점을 찍는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대한민국을 열광의 도가니로 빠뜨렸던 사나이. 주목하느로 세계 정상에 오른 바로 그 영광의 얼굴. 88 서울올림픽 복싱 금메달리스트 김광선이다. 이게 서울올림픽 때 금메달 딴 이 금메달입니다. 정말 힘들게 딴 세계 하나밖에 없는 금메달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제24회 하계올림픽. 국민들의 관심은 온통 16일간 펼쳐질 다양한 올림픽 경기에 쏠려 있었다. 그리고 대회의 마지막 날, 복싱 6개 체급의 결승전 중 하나였던 플라이급 한국의 김광선 대 동독의 안드레아스 테부스의 경기가 있었다. 그 동독 선수가 워낙 이제 약간 리치도 길고 키도 크고 좀 그 인파이터를 상대하기에 좀 까다로운 그런 선수였었기 때문에, 이 선수는 키가 저보다 16cm가 더 컸던 그런 선수고, 이 선수도 저에 대해서 장단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저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1라운드부터 탐색전도 없어요. 바로 몰아붙였어요. 큰 키에 시원하게 뻗어낸 스트레이트. 테베스는 쉽지 않은 상대였다. 하지만 김광선의 공격이 초반부터 우세했다. 사실 김광선 이 경기에 사활을 걸고 있었다. 8년 세월의 한을 풀어냈다. 그리고 마침내 경기 종료. 4대1 판정승으로 김광선이 플라이급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4년간 남몰래 쌓은 각고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값진 순간이었다. 하늘을 나르는 기분이었고, 참 피로가 다 풀리는 그 순간, 그거 생애 최고의 참 목표면서 영광이지요.
이제는 됐구나. 그 결승전이라는 건 뭐 지금도 눈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 복싱에서는 뭐 영원히 기억되죠. 김광선의 금메달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 복싱에 집중됐다. 복싱 강국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또 하나의 복싱 금메달 소식이 들려왔다. 라이트 미들급의 박시현이었다. 그런데 그가 시상대에 오르자 관중 속에서 야유가 쏟아졌다. 금메달을 향한 야유.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전라남도 순천, 그곳에서 은퇴 후 후배들을 지도하며 지내고 있다는 그를 만났다. 여전히 복싱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는 88 서울올림픽 복싱 금메달리스트 박시현. 참 지금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참 찡합니다. 그런데 24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국민들도 그렇고 또 복싱을 사랑하는 사람, 체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걸 잊어줬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참 그게 아직까지 마음이 아파요. 그토록 어렵다는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고도 그는 그날의 기억을 모두 지워내고 싶다고 말한다. 박시현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월드컵 우승 경력이 있기도 했고 또 아시아권에서는 1위에 오르기도 했지만 사실상은 중량급 선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럽이나 미국세보다는 좀 열세였던 게 사실이었고요. 이게 제가 이제 국내 시합은 그렇게 잘하지 못했지만 국제 시합에는 조금 강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도 제가 자신감 갖고 뛰어들었어요. 진짜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마음의 정성을 들이고 노력하면 메달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1회전부터 8강전을 거쳐 준결승에 이르기까지 박시현은 세계 각국의 막강한 선수들을 상대로 훌륭하게 경기를 이어갔다. 높은 점수 차이로 판정승을 얻어내며 그는 마침내 결승 티켓을 따낸다. 게임은 이제 올림픽에 나오는 선수들이 다 강하죠. 정말 한 곱이 넘어가기 힘든데 아무래도 이제 결승 상대 로이 존스 선수가 복서로서는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대회 마지막 날 치러진 복싱 라이트 미들급 결승전. 복싱 인기를 방증하듯 관중석은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박시현이 결승에서 만난 상대는 미국의 로이 존스 주니어. 당시 미국 최고의 아마추어 복싱 스타였던 그는 특히 테크닉이 뛰어난 선수였다. 초반부터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다. 1회전부터 상당히 로이 존스 주니어가 좀 적극적으로 나왔지만 1회전은 사실상 탐색전이었고요. 2회전에서 박시현 선수가 스탠딩 다운을 당했는데 사실은 그 석연치 않은 스탠딩 다운 판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타를 맞았는지도 분명하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 왼손 주먹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주먹을 맞고 박시현 선수가 약간 그 주춤하는 모습을 보니까 바로 이제 레프리가 이제 스탠딩 다운을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시현 선수가 그 당시에 그 스탠딩 다운 선언을 좀 어리둥절해야 하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었죠. 그런데 시합을 치르는 내내 박시현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올림픽 보름 앞두고 정말 최상의 컨디션, 최고의 진짜 몸까지 만들었어요. 보름 앞두고. 근데 스파링 과정에서 빠지면서 때린 게 상대의 머리를 때렸어요. 근데 이제 머리를 때렸는데 이게 뼈가 3개인데 가운데 뼈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손이 이렇게 부었어요.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게 이제 지도자 선생님들이나 누가 알게 되면 올림픽을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태릉송천에서 바깥에 외부에 병원 진료하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 사진을 찍었는데 손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왔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울면서 했지만 빌었어요. 진짜 올림픽만 뛰게 해달라고. 올림픽 들어가기 전까지 진짜 옷도 못 갈아입었어요. 이게 손이 아파가 자극이가 뛰지도 못했고 이게 통증이 진짜 말할 수 없이 아팠어요. 진짜 이게 움직일 수 없었으니까. 복싱 선수에게는 치명적이었던 오른손 부상. 급기야는 글러브를 끼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 악화되고 있었다.
이를 악물고 싸웠지만 내용은 썩 만족스럽지 못했다. Winner is on point 3-2. 선수들은 자기가 시합을 하면 내가 이겼다 졌다를 알 수 있어요. 저는 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졌다고. 그래 이리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판정을 기다리고 있던 그때 On point 3-2. In the blue 패배를 예상하고 있던 박시현의 손이 들렸다. 갑자기 이제 마지막 판정을 내릴 때 제 손이 올라가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해서 이건 아닌데 싶더라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 사실 박시현 선수도 그렇게 개운한 표정을 짓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게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판정도 3대2 아주 근소한 판정이 났었습니다. 우리나라 박시현 선수가 금메달을 따내긴 했지만은 판정 결과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금메달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올림픽의 순수한 정신에 먹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시현의 금메달이 확정되자 판정 결과에 대한 항의가 쏟아졌다. 국내외 복싱 팬들의 항의도 빗발치기 시작했다. 미국 선수가 잘했거든요. 사실 1회전하고 2회 때까지는 미국 선수가 좀 앞섰거든요. 헝그란도 없었으면 좀 다른 데 갔으면 졌을 것 같아요. His case alone in the history of boxing, no? Because he arrived to gold medal after 3 very big gift of the jury. 시합을 해보면 내가 많이 때리나 작게 때렸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게 나 내 손에 올라갔을 적에 이거 홈님이 이점이구나. 그래서 내가 손에 올라가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로이 존스 선수가 IOC에다가 제소도 하고 판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복을 했었죠. 당시 이제 미국 언론에서는 금메달을 훔쳐갔다, 금메달을 강탈당했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고 개최국의 텃세 판정이라는 의혹부터 대한민국의 순위 조작을 위한 심판 매수설까지 판정 결과를 둘러싼 여러 가지 루머들이 나돌았고 또 보도됐다. 대중과 언론의 칼날 같은 비난이 쏟아지자 결국 박시현은 대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은퇴를 선언한다. 금메달리스트가 되어 시상대에 오른 박시현의 얼굴엔 감격과 기쁨이 아닌 당혹스러움이 가득했다. 그리고 금메달을 목에 건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그 이후로는 저한테는 정말 악몽이었어요. 진짜 막 반도 많았고 금메달 반납해라. 정말 진짜 그때 충동은 진짜 자살까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차라리 손들이지 않았으면 저한테 더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고 더 깊은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 올림픽 이후로 악몽적인 삶을 좀 살아왔습니다. 사실. 아직도 저 친구 야 그때 졌는데 정말 마음 아파요 지금. 이제 이 많은 시간이 흘렀고 24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국민들도 그렇고 또 복싱을 사랑하는 사람, 체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걸 잊어줬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참 그게 아직까지 마음이 아파요. 로이 존스 주니어가 편파 판정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제소한 소송은 기각되었다. 조사 결과 한국 측의 심판 매수 흔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 88 서울올림픽 복싱 판정 시비는 동독 측의 심판 매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 금메달을 걸고 벌인 시합에 하필 미국의 상대가 한국의 박시현이었던 것. 당시 종합순위 2위였던 동독이 자국의 순위를 지키기 위해 3위인 미국의 금을 저지하려 한국의 승리로 조작했다. (88) 서울올림픽 복싱 금메달리스트 박시현.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희생양이 됐고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 싸늘한 시선 속에서 한평생을 고개 숙인 채 살아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금메달을 꿈꾼다. 앞으로의 꿈과 희망은 그래요. 지금은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지만 다시 내가
지도자, 국가대표 지도자를 하게 된다면 정말 떳떳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그게 제 희망이고 진짜 꿈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마지막 복싱 금메달리스트 박시현. 그가 그토록 바라던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금메달. 그리고 24년이라는 긴 세월의 한을 풀어줄 반가운 금메달을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 복싱 국가대표 선수들이 당당히 목에 걸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번에 정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가지고 침체된 복싱, 아마 복싱이 진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어서는 아주 좋겠고. 이번 런던 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제 복싱 붐이 올 거예요. 100% 전 확신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값진 메달을 꼭 목에 걸어서 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파이팅! To do some navigating, I'll be here patiently waiting.